92, 93쪽에 아직 덜 설명된 것도 있을 거고 오늘의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목표는 어디까지 설명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흥분전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듣보라고 얘기했었잖아. 듣도 보도 못했던 이제 중학교 때는 안 배우니까. 근데 그 개념을 좀 세팅을 해서 조금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할 거고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할 거야. 거기에 근육이 어떻게 수축되는지에 대한 개념까지는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실마 문제가 살짝 더 들어가긴 하는데 여러분이 풀어왔던 문제에서 안 풀렸던 문제들이 다 그런 기본적인 실마적인 수준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달 부분도 설명을 할 거고 근육 수축을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가 4월달에 들어갈 거니까 다 선행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대는 뭐 고일통합 내신 대비나 더 남아서 시험을 공부를 한다거나 그 시간으로 많이 이용할 거고 한 달 동안 생명과학원은 이 시간대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원파트 추가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거기 92부터 93쪽을 한번 먼저 봐볼게요. 92쪽은 기본 개념 문제라서 좀 수월했을 거고 1번이죠. 신경세포죠. 1번에 1번. 2번에 자,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건 핵을 가지고 있는 A는 신경세포체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D는 가지돌기고 C는 축삭돌기이며 그 축삭돌기 사이사이에 마리집들이 콩콩콩 있어요. B가 마리집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근데 B는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 도약돈도를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도약돈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리집이라고 하는 슈반세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포가 이 뉴런이라고 하는 아이를 슈반세포라는 아이가 또 다른 세포가 이렇게 얘를 감싸서 마리집을 만들고 있는 거죠. 마리집을 만들고 있을 거야. 슈반세포라는 아이가. 그러면 마리집에 감싸져 있는 얘의 역할은 주로 뭐냐면 바깥에 존재하는 특히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생겼잖아.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이 꺼져 있으면 나 지금 여기 장사 안 해요. 학원 운영 안 해요. 이거고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불이 켜져 있으면서 아 지금 여기는 학원을 운영하는 거구나. 또는 어떤 학생이 보강을 왔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외부에 있던 이온이 특히 나트륨 이온이 일부가 들어오면서 분극이 깨지면서 탈분극이 되면서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이 슈반세포들이야. 이 슈반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얘네들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하고 이 마리집 있는 신경을 마리집 신경이라고 해. 모든 뉴런이 다 마리집 신경을 갖고 있진 않아. 조금 이제 이 개체 사이즈가 좀 작은 오징어들 같은 경우 우리 사람은 되게 개체 크기가 크죠? 1m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키들이. 그러니까 개체가 크고 정보를 빨리 보내줘야 하는 형태들이다 보니까 이 밑마리집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집 신경들을 요소요소에 많이 가지고 있어. 오케이? 오징어들 같은 경우는 마리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밋밋합니다. 마리집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축삭돌기 긴 다발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신경을 밑마리집 신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이 슈반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마리집에 덮여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알아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랑비에라고 하시는 분이 아 마리집에 쌓여있는 부분도 있고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네 라고 하는 걸 알아지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마리집에 덮여있지 않은 이 부분들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 이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줄게.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리집이 없는 경우는 여기 지금 나트륨 통로들이 다 여기 박혀있겠지.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외부에 있던 자극들이 안으로 전도되어 들어올 건데 그럴 건데 여기 있는 나트륨을 들어왔어. 그럼 여기 들어왔던 나트륨이 들어와서 탈분극이 생기면 최초로 탈분극이 됐던 위치는 빨리 재분극을 할 거야. 칼륨을 퍼내주면서. 그치? 그러면 내가 들어오니까 좋아요. 오빠 듣고 있어요. 칠판 한번 봐야지. 오빠 봐줘. 자, 그래서 내가 들어왔어요 라고 해서 나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와 라고 옆에 닫혀져 있는 나트륨 통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순서대로 이 모든 문들을 열어 제치면서 끝에까지 정보를 전도시킬 거야. 순차적으로. 오케이? 근데 마리집에 덮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도 나트륨 통로가 있고 또 나트륨 통로가 있고 여기도 나트륨 통로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도 사이가 있었을 거야. 근데 야 역지사항에 자극이 와서 너 들어와 라고 해서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생겼어. 그리고 나 들어오니까 좋네. 너도 들어와 라고 여기 옆에 있는 얘를 활성화시켜서 너도 들어올 건데 그 다음에 들어왔던 이 탈분극 됐던 애가
야 나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와라 라고 하고 싶은데 얘가 딱 이온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자들이 못 들어오게끔 전기적 절연체에 해당하는 마리집에 덮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에 있는 이온 통로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띄어져서 여기를 활성화하게 되는 거야. 여기는 스킵되고. 그래서 야 나 들어오니까 좋은데 너도 들어올래? 하고서 여기로 이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그래서 나 탈분극 일어났어. 너도 들어와. 근데 여기 있는 거 활성화시켜주고 싶지만 덮여져 있으니까 못 들어와. 나트륨 통로가 닫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에 덮여있지 않은 낭비 결절 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로만 활성화가 되다 보니 똑같은 흐름을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순서대로 다 여러 제끼고 끝까지 가는 민마리집 신경보다 들어왔는데 두 번째 만에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만에 여기 뛰어가는 것처럼 훨씬 더 빠르게 정보가 전도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여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 빠른 전도를 도약전도 튀어서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도약전도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의 뉴런들은 대부분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은 저 마리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연합 뉴런들은 막 정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를 조절해줘야 되다 보니까 마리집을 안 갖고 있는 연합 뉴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조절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3번 설명하면서 마리집과 민마리집 신경 설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3번에서 첫 번째 1, 2, 3, 4, 5, 6로 물어봤죠. 당연히 A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마리집이 있으니까. B에서는 민마리집이니까 도약전도가 안 일어날 거고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부터 더 빠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 4번이에요. 자, 4번에 가, 나, 다 이렇게 있죠. 근데 그림을 딱 보시고 누가 감각뉴런이고 누가 연합뉴런이고 누가 운동뉴런인지 보실 수 있어야 돼. 이제 약간 쭈꾸미같이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 가가 감각뉴런이겠죠? 그래서 항상 자극은 가나다 이렇게로 가겠죠? 네. 답은 몇 번? 4번이죠. 중추를 구성하는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게 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4번일 거고 5번에 구심서 입구 역할 해준다.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온다. 감각뉴런 말하는 거죠? 답은 누구? 감각뉴런 2번. 그죠? 6번에 흥분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그렇습니다. 분극이 있는데 이 분극이 깨지면서 즉 탈분극이 되면서 그죠?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탈분극이 되고 들어왔던 나트륨이 퍼나가주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갈 건데 방향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게끔은 돼줘도 안에 있던 나트륨이 그 나트륨 통로로 못 나가. 오케이?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잘하는 누가 칼륨 통로가 여러 제껴주면서 양이온에 의한 청력 반발로 먼저 칼륨이 막 빠르게 나가고 재분극이 되는 거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 다음 작동을 해줘서 원래 이온을 재배치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작동되는 형태인데 답은 4번이죠. 흥분 전도 과정에서 막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흥분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겠죠. 4번이죠. 4번. 자, 그 다음에 전도랑 전달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7번, 8번 같이 풀지 않았니? 아니요. 앞으로 그냥 7, 8번 안 했냐? 맞아. 7, 8번까지 맞아. 하고 설명 추가를 하자. 7번, 8번. 자,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의 우리 흥분 전도에서 나오는 흥분 소요 시간의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원래는 어떤 상태였어? 분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 바깥에 생명세포 막에 바깥이 있고 막에 안쪽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 단원이 여러분 생명과학 단원에서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생명과학이 이제 전공 어떤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 아닌가? 일반 선택 과목이잖아. 고2 때 선택하는 과목 일반 선택. 거기에서 이 단원은 안 빠지고 계속 똑같이 배울 거야.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간다라고 하면 이 흥분 전도 단원하고 근수축 유형의 문제는 아마 거의 내신에서 고킬러 문화? 난이도가 높은 문화. 이 정도의 개념은 어렵진 않는데 근데 이 개념을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쌓여있거든. 고3들이 푸는 유형의 문제들이. 그래서 그 유형들로 아마 내신 변별을 할 거이다 보니까 조금 레벨을 서서히 올리면서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돼. 자극의 이제 신경세포 막에 바깥이 있고 막에 안이 있을 때 바깥과 안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보다 안쪽이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이 마이너스 차지, 바깥쪽이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어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내부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내부 단백질도 많고 양이온들은 각각 배치되어 있어.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고 칼륨이 안쪽에 많고 이렇게. 그죠?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 전위를 마이너스 70m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역치상의 자극이 와. 그지? 나트륨이 들어와. 근데 들어올 때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또 스며들어오고 또 스며들어오다 보니까 서서히 전위가 증가를 하는 거야.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그지? 전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떤 자극의 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mV까지 전이가 증가한 다음에 더 이상의 나트륨이 계속 유입되어 들어왔었어야 쭉 탈분구까지 가. 근데 자극의 세기가 너무 낮다거나 그러면 얘가 소멸되기도 해. 자극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못해. 오케이? 뭔가 자극이 왔다라고 인지가 안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역치전이라고 표현해. 이걸 역치전이. 얘를 뚫고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와야 탈분구까지 가는 거야. 휴직이 활동전이까지 증가되는 거야. 돼요? 이렇게 소멸되는 형태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소멸되는 형태고, 더 센 자극이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 나트륨이 쭉 유입되어 들어와서 내부 전이가 플러스 30mV로 전이가 증가할 때까지 이제 막 전이가 늘어나지는 거죠. 안쪽으로 많이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와서. 됐죠? 바깥에 있던 많이 있었던 나트륨이 싹 다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일부만 들어와도 전이가 증가한 거야. 그지? 전이가 증가돼서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왔고, 들어왔던 나트륨은 야, 나 너무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와 라고 미친 사람처럼 막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양방향으로 여기 닫혀 있었던, 여기 최초로 있었던 나트륨이 여러 제껴지면서 지금 얘가 들어온 거고, 들어와서 플러스 30mV 전이까지 증가를 했어. 이렇게 증가된 전이의 폭을 활동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가 물어봤죠. 선생님, 휴지기 전이가 뭐예요? 라고 분급을 유지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70mV의 이 전이를 휴지기 전이라고 해. 아직 역치사의 자극이 안 왔을 때 마이너스 70mV. 외부에 비해서 바깥쪽이 마이너스 70mV를 차지하고 있는 게 휴지기 전이. 그러다 역치사의 자극이 왔어. 나트륨이 들어오고 그게 쌓여서 전이의 차이가 100mV까지 증가한 상태가 이걸 활동전이라고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나트륨의 유입 때문이라고. NA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들어왔던 것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탈분극이 생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탈분극. 탈분극의 정점인 여기도 탈분극이다라고 보는 거야. 플러스 30mV를 유지하고 있는 그 내부 지점도 탈분극 구간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다가 자, 들어왔던 나트륨은 양방으로 퍼지면서 야, 나 들어오니까 좋아, 너도 들어오렴, 너도 활성화시켜서 너도 나트륨 들어오게끔 해라 라고 전도는 양방향으로 토스 해줘. 닫혀있던 다른 나트륨 통로를 열어 제끼면서. 오케이? 그러면 너도 들어오겠지. 이렇게 너도 이제 탈분극이 되겠지. 그럼 동일 시간으로 생각해보자고. 너가 탈분극 하고 있는 동안에 너는 뭐 하겠어? 너도 여전히 탈분극이겠어? 너가 탈분극을 막 해서 쭉 올라가는 동안에 너도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걸리잖아. 나트륨 유입되면서 탈분극 올라갈 거잖아. 원래 마이너스 70이었는데 플러스 30까지 넌 증가하겠잖아. 그럼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너는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 이 최초 지점은. 아니겠지. 최초 지점 뭘 하겠어? 재분극을 하겠지. 최초 지점은 칼륨을 유출시켜서, 그지? 안쪽에 많이 들어왔던 양이온 중에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왜? 양이온이라고 하는 너가 들어와서 탈분극이 생겼는데 너가 나가지는 못해. 나트륨 통로가의 특성이 그래. 얘가 나가지 못하니까 양이온에 의한 그 이온의 청력 반발로 왔다리 갔다리 잘하는 칼륨이 먼저 와다다다다다 빨리 나가면서 원래의 마이너스 70mV 이상의 전이만큼 뚝 떨어진다고. 그게 재분극을 하는 구간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재분극을 하고 있는 동안 너는 다른 곳에 있는 위치는 탈분극을 하겠지. 이제사.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흐름, 같은 시간을 놓고 서로 다른 위치를 잘라서 봤을 때 너가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이 뭘 하고 있고 더 먼 곳은 뭘 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런 어떤 이해관계 개념을 세팅해놔야 고난이도 또 문제가 풀려.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위치에서는 최초로 탈분극했던 위치는 너가 이제 탈분극하고 있을 때 이제 너는 재분극을 하겠지. 이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잘 따라와야 된다. 뭘 유출시키면서? 칼륨을 유출시키면서. 동시에 뭐도 해야 돼? 나트륨 칼륨 펌프도 같이 작동해줘야 이온이 원래 위치로 나트륨 나가고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다시 일어난다. 복습한 거야. 왜? 어려운 거 문제 풀려고 오늘. 자, 그래서 7번 개념에서 7번 문제에서 답은 5번. 그죠? B를 휴지기 전이를 한다. 이게 마이너스 70mV니까. 그럼 A는 뭐야? 역치전이야. A를 뚫고 올라가야 활동전이로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B는 휴지기 전이라고 한다. 답 5번이고요. A가 활동전이가 아니라 거기 이 그래프에선 지금 플러스 35로 써져 있죠? 어떤 문제는 플러스 35, 어떤 문제는 플러스 30인데 주로 플러스 30이 많이 나와요. 오케이? 이 정도의 폭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기 이 책에서는 플러스 30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의 그 증가된 전이 폭이 활동전입니다. 그래서 휴지기 전이 아니고. 그래서 다 5번이고 8번. 탈분극이 나타나는 시기의 특징을 옳은 것 하고 나왔습니다. 탈분극 시기의 특징을 옳은 것. 막 전이가 상승한다. 뭔 말이야? 내부 전이를 봤을 때 막 전이가 마이너스 70이었는데
그죠? 점점 나트륨 이륙대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0, 플러스 30까지 증가하잖아. 그지? 막전이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1번이 답이야. 가분기 일어나? 무슨 가분기 일어나? 가분기는 여기를 가분기 일어나는데 칼륨이 추출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칼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막 퍼나가버리니까 원래 마이너스 70보다 훨씬 더 많이 전이가 더 감소해진 구간 마이너스 80 구간이 여기를 이 지점을 가분구 점 하나인 곳 여기가 가분구 이 포인트가 뭐의 단서야?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단서야. 오케이? 가분국은 재분구 구간의 일부야. 오케이? 자 그리고 다 설명됐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9번 배고프고 졸리고 자 그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있습니다. 자 세잔 먹어야 돼요. 네, 물 먹고 와도 되고 조심만 해주세요. 네네네. 자 9가 있고 9번 자 지금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D A와 B 두 개 길이는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고요? 핵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체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자극을 P 지점에 줬어요. 그럼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C와 C에 대한 거는 두 개의 뉴런이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있고 전체 길이는 똑같은 것 같은데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전도에 대한 심화 문제랑 오늘 전달 개념도 좀 설명한다라고 했었는데 한 개 뉴런이 길게 이어져 있는 뉴런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1m 정도 되는 길이의 운동 뉴런도 있고요. 뉴런하고 뉴런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뉴런과 또 다른 뉴런이 이어져 있는 이게 시냅스 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뉴런이 그냥 축삭돌기가 쭉 길게 뻗어서 1m짜리나 되는 뉴런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뉴런이 인접해 있기도 해요. 인접해 있어, 인접. 오케이? 근데 이 인접이 약간 20나노미터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야. 오케이? 실제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기적 시그널에 의해서 나트륨 들어 탈분구돼서 나트륨 이거 들어 이렇게 끝에까지 다 갔으면 여기 마지막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 다음 뉴런 쪽으로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계속 하나가 이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화학적인 분자가 쫙 뿌려주는 거야. 마치 옥상에서 막 돈다발을 쫙 뿌려가지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하는 화학적 분자가 쫙 뿌려져서 그걸 그 다음 뉴런에 해당하는 가지돌기가 받아서 정보가 흘러가는 거야. 똑같이 정기적으로. 이따 저 친구 오면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여기 시냅스 틈에서는 뭔가 화학물질이 뿌려지고 그걸 받아서 그 다음 정기적 뉴런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뉴런이 그냥 쭉 뻗어 있어서 정보가 흘러가는 형태보다 약간 지체 구간이 있는 거야. 그지? 뿌리고 받고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자 흐러가는 흐름이 약간 지체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P에서부터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오래 걸리겠어? C 뉴런이. C가 제일 오래 걸리지, C가. 왜냐면 지체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시냅스 틈이. 걸리는 시간을 비교했다고. 오래 걸리는 거. C가 오래 걸려. 그지? C가 오래 걸리고 제일 짧게 걸린 게 누구야? 그 P에서부터 Q까지 가는데 제일 짧은 게 P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A 이렇게. 부가적인 느낌적인 느낌도 중요하고 그래서 C, A, P 이게 뒤집어져 있는 4번이 답이겠죠? C, A, B. 그죠? 이렇게 4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10번, 11번. 자, 11번을 설명을 먼저 할게. 친구 왔으니까 11번. 11번이 뭘 치울게. 11번이 흥분의 전달에 대한 개념 문제인데요. 개념 문제인데 전달이 여러분 책에 이쪽에 이제 89점. 흥분 전달. 89 봐봐요. 89. 자, 89쪽을 보시게 되면 페이지 89쪽. 흥분의 전달. 전달은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축삭돌기에 이렇게 앞에 있는 뉴런, 이거 이제 앞쪽에 있는 뉴런이니까 전 뉴런이라고 해. 앞전자, 전 뉴런. 오케이? 그리고 이 뉴런과 뉴런 사이가 서로 인접해 있었어. 이 틈을 우리는 시냅스 틈, 20나노미터 정도의 틈. 이 틈. 그죠? 그러면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있고요. 축삭돌기 말단. 앞 뉴런의, 후 뉴런의 가지돌기. 여기가 이제 가지돌기 쪽입니다. 네.
가지돌기 쪽으로, 그죠?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 방향에 뭐가 특정한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그걸 뒤에 있는 뉴런이 캐치해서 그 다음으로 쭉 이어지는 거야. 원래 받기 전에도 이 뒤에 있는 뉴런은 똑같이 분국 상태였어. 안쪽이 더 마이너스 차지, 오케이? 바깥쪽이 플러스 차지. 동일한 이유로 분국이었다고. 동일한 이유로 뭔가를 받기 전에,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뉴런에서부터 물리적으로 탈분국이 이어져서 나트륨이 막 들어오니까 나 들어왔어, 너도 들어와, 또 들어왔어, 너도 들어와, 계속 이렇게 흥분이 쭉 전도되어서 아래로 내려왔어. 뿔뿔뿔이 되면서. 물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긴 다시 원래의 분국으로 되돌아갔겠지. 그치?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자, 그래서 마지막 쪽으로 오니까,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 오니까 어떤 일을 하냐, 여기를 좀 확대해볼게. 요렇게 확대하게 되면, 자, 뿔뿔뿔이 되어서 나트륨이 유입되어서 들어오니까 점점 축삭돌기 말단 쪽에 주머니 같은 소포가 발생해. 이름이 소포고요. 이 세포막하고 뉴런도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뉴런을 구성하는 이 세포막하고, 그죠? 우리 이제 고1과 통합과학 하시다 보면 세포 소리가 많이 배웠을 거야. 핵막, 그 다음에 뭐 소포체, 거치면 소포체, 골치 배우거든요. 막에 싸져서 이 세포막과 동일한 막에 싸져 있는 상태의 어떤 물질들이 담겨진 채로 점진적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오케이? 그거 우리는 시냅스 소포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 틈이 시냅스고요. 이 틈이 시냅스 틈이고, 오케이? 시냅스 틈이고, 이 다음 뉴런 있는 거야, 후 뉴런이. 오케이? 그리고 점점 앞에 있는 이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 점점 뭔가 신경전달 물질을 담아두고 있는 시냅소포가 점점 만들어져서 아래로 내려온다고요. 계속 뿔뿔뿔 탈분국이 이어질수록.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담아두고 있고 신경전달 물질 담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막에 쌓여져 있는 물질하고 이 세포막이 똑같은 성분이잖아. 세포막 성분하고 동일한 막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융합해서 이렇게 이 사이에 이 신경전달 물질을 뿌려줘요. 주로 뿌려지는 신경전달 물질의 정체는 아세틸콜린이란 이름의 아이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하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 아세틸콜린이란 이름의 신경전달 물질이 뿌려집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주로 운동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들로 많이 소통을 합니다. 여기 아세틸콜린이 담겨져 있었고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막에 쌓여 있는 시냅소포의 막하고 이 세포막이 동일한 성분이다 보니까 융합하면서 쫙 뿌려졌어요. 오케이? 이 뿌려진 아세틸콜린을 이 뒤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에서 원래 뭐가 있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어. 평상시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들어가져 있지 않아. 오케이? 동그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수용체인데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어. 이렇게 동그란 모양. 오케이? 얘와 동그란 구조가 딱 맞게끔. 그래서 이 동그란 모양에 해당한 입체 구조가 딱 맞는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 얘가 딱 접근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얘 자체도 아세틸콜린 수용체 자체도 뭐로? 나트륨 통로로 작동하기도 하고 옆에 닫혀져 있는 나트륨 통로를 활성화시켜준 역할도 해. 오케이? 얘 자체가 아세틸콜린이 여기에 결합하게 되면 원래 평상시에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의 분국을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아세틸콜린이 붙었어. 붙음에 의해서 저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아세틸콜린을 인지를 하게 되면 얘 자체로 나트륨 통로로 작동하여 바깥에 많이 있던 나트륨의 일부가 들어와서 탈분국이 생길 거고 이 들어왔던 탈분국에 의해서 옆에 있던 또 나트륨 통로를 열어 제껴서 야 너도 들어와 라고 하여 똑같은 형태의 탈분국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쭉 돼요? 그리고 저 붙었던 아세틸콜린이 계속 붙게 되면 우리의 그 룰에 떨어지죠. 왜? 한번 뭔가 분국이 탈분국으로 바뀌면서 정보를 전달해주면 또다시 뭔가 붙으면서 또 정보가 흘러가야 되니까 원래 원위치로 빨리 되돌아가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탈분국을 쭉 이어졌다라고 하면 얘 자체도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돼서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줘야 돼. 앞으로. 오케이? 필요할 때만 정보를 보내주고 다 정보를 흘려보냈으면 얘는 빨리 분해돼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서 다시 재사용이 된다고.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많은 이런 그거 있죠. 뭐지?
마약이랄지 좀 흥분이 격하게 많이 분비되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잘 안 된다거나 계속 그런 어떤 시그널 형태들이 계속 흘러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 약물이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센서티브해지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으로 항상, 왜?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그 다음 뉴런 쪽으로 흘러가는 형태니까 흥분의 전달 자체에 의해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으로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요. 결국 이 방향으로만 자극이 흘러가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따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한 방향.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을 죽겠는 사람이 한 번 있어서 주무시고,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이 전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마리집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그림 안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극을 여기다 줬어요. 이쪽을 자극을 최초로 준 지점이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저 방향에서 최초로 자극이 갔죠. 자극을 최초로 준 지점이야. 그럼 이렇게 또 얼굴 이렇게 깜짝이야. 자, 요렇게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왔겠지. 그럼 들어왔던 나트륨이 나 좋다. 나도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니도 들어와라 라고 양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막 갈 거야. 쭉 갈 거야. 그래서 탈분구가 계속 쭉쭉쭉쭉 이어질 건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D1 구간, 여기가 뭐 D2 구간, 그지? 또 뉴런이 하나 또 있어, 이렇게. 예, 여기 있어, 이랬어. 그럼 기본 개념으로 보는 거야. 여기가 뭐 D3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지? 여기다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고, 그죠? D1, D2, D3 별로 각각 전도가 되겠죠. 자, 여기 전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아까 그 개념이 흥분의 전달은 결국 한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한 게 이 말이에요. 왜요? 자, 요렇게 왔던 얘기의 정보가 나트륨 유입돼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는 신경관할물질이 분비가 돼서 다시 탈분곡이 이어져가지고 쭉 갈 수는 있어. 그지? 요렇게는 가는데 건너가지만 요렇게는 안 가. 왜? 이 방향으로 뭔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할 거라고. 전달이 안 된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분국이야. 못 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안 돼. 여기로는 안 가. 그지? 항상 그래서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는 건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후 뉴런의 가지돌기 방향 쪽으로만 아세틸콜린을 수집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서 방향은 결국 한 방향이더라.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흥분 전달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거기 교재에 88쪽 아마 그 개념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88쪽을 보시면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88쪽. 거기는 개념이 없겠다. 너 거기서 복수 안 했지? 안 되겠지? 88. 그냥 적을게요. 그래, 적어도 돼. 자, 이쁘게 적어볼게. 흥분의, 자, 뉴런이 전도가 되는 속도가 있는 흥분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흥분 전도 속도. 신기해. 네. 기분이 업되면 시끄러워. 기분이 다운되면 수업 분위기는 정말 좋지만, 그지? 본인은 공부를 안 해버려. 진짜 신기한 아이야. 너. 고준이, 너 말이야. 자,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죠? 요인. 흥분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봐봐. 어찌됐든 전도라고 하는 게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뉴런들마다 일정 1ms당 얼마의 거리를 가는지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정기적인 입자, 이온을 띠고 있는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도라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저 공간, 이제 저항을 생각해 보자고. 이 축삭돌기의 지름이 이렇게 좁은 아이가 있고, 그죠? 축삭돌기의 지름이 넓은 아이가 있다라고 하자. 그지? 좀 더 넓어, 보다 넓어. 그지? 보다 넓게 되면, 그지? 그러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 그지? 이온을 띤 입자, 전하를 띤 입자가 이 흘러가는 그 정도의 저항이 누가 더 세니? 전기 저항? 위가 훨씬 더 세죠. 지름이 좁으니까 전기 저항이 더 크죠. 우리 중2 때 배웠어요. 그지? 그래서 이러한 지름의 정도도 영향을 준다고. 축삭 돌기 자체의 지름의 간격, 그죠? 그래서 마리집이란다. 축삭의 지름. 축삭의 지름도 영향을 줄 거고. 마리집의 이름은
그치? A, B 중에 지금 현재는 A와 B 중에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통통한 거. B가 더 빠를 거다. 네, 지름이 훨씬 더 넓은 게, 그죠? 넓은 게 더 빠를 거다. 전기 저항 때문에. 전기 저항이 낮아서. 그죠? 그리고 주변의 온도도 영향을 줄 거야. 왜냐면 어찌됐든 이온을 띠고 있는 입자가 확산되는 정도에 의해서 확산되는 정도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니까 온도도 영향을 줄 거야. 온도도. 네, 분자운동이니까. 그치? 이온의 확산이니까. 특정 막단백질이 있고 그 막단백질을 통해서 나트륨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어 들어오느냐에 의해서 탈분국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온도도 영향을 줄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도? 마리집의 이온, 그죠? 당연히 이제 똑같은 두께라고 한다면 마리집이 있는 것이 도약 전도가 일어나니까 훨씬 더 빨리 전도가 일어나겠지. 마리집 분무도 영향을 주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 93쪽에 10번, 11번 확인 안 했죠? 93쪽 10번, 11번. 93쪽에 10번과 11번, 11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방금 흥분의 전달을 설명을 했으니까 11번. 자, 시냅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분 전달 과정입니다. 11번 하고 있어요. 93쪽에. 가라고 하는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있고, 그리고 A, B, C가 있어요. 그죠? A는 시냅스 소포.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B가 아세틸콜린. 그죠? 그리고 이미 뿌려졌어. 시냅스 틈 사이에. 그죠? 막강하게 융합으로 뿌려졌고요. B라는 물질이. 그 뒤에 있는 뉴런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시냅스 후 뉴런이죠. 그죠?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수용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어 제껴지면서 막 나트륨 유입되고 있는 거죠? 흥분 전달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는 거 다 물어봤어요. 그럼 A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 A가 수용체야? 시냅스 소포. 그죠? 소포죠. 시냅스 소포. 전 뉴런에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고, B는 아세틸콜린은 B에 해당한다. 맞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세틸콜린이야. 운동 뉴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고, 여러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뭐 GA, BA라고 해서 정보를 안 주는 것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은 안 배우고요. 전문적으로 의대 가시면 다양한 물질들 배우시게 될 거죠. 그래서 2번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10번을 풀기 전에 10번은 기본 쉬운 문제입니다. 4번은 왜 아니에요? 4번은 답이 왜 아니냐고. 11번에 4번. 자, C는 정기적 신호를 수용한다. C가 뭔데? C가 지금 뭐냐면 나트륨 통로가 아니라 아세틸콜린 수용체야.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 자체가 이렇게 나트륨을 이동시키는 통로도 있고, 동시에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역할도 하지만 얘가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붙어서 있어야지만 얘가 들어오게끔 되는 거거든. 그치? 얘는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야.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나트륨 통로 역할도 동시에 하기도 해. 근데 그걸 아세틸콜린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아이를 받았었을 때여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형태니까, 얘는 정기적 신호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을 수용하는 거죠. 화학물질이 받아져야 얘가 동시에 나트륨 통로로도 작동하는 거니까. 얘가 있어야지만. 그치? 그래서 화학적인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하는 거지. 화학적 물질을 받아서 정보를 전달시켜주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4번 아니야. 정기적 신호가 아니라 화학적 신호라고 해야 맞는 거야. You know? 오케이. 자, you know. 그래서 11번 했고요. 그래서 4번 아니고 화학적 신호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94부터 그다음에 우리 97쪽까지가 숙제였었어. 그지? 아마 풀어 오신 분부터 핸즈업. 네, 그죠? 네. 풀기 어려웠지. 힘들었지. 네. 13번하고 14번하고 15, 16번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13번부터를 조금, 이게 지금 레벨이 한 3 정도라고 보면 돼. 그냥 분국과 탈분국과 재분국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살짝 추가적인 어떤 인식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 몇 개 풀어보고 그래서 쭉 개념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볼게요. 일단 먼저 13번 같은 문제인데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단원의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유형이요. 안 풀어오신 분은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건지도 모를 거고, 그죠? 근데다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멜랑콜리하게 계속 주무시는 분들은 이 90분의 시간이 버려지는 거죠. 아깝죠. 돈을 그냥 버리고 있죠. 13번부터 먼저 할게요.
민마리즈 신경 A가 있어요. 민마리즈 신경 A가 있고 지점 P로부터 D1에서부터 D3까지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고 자각 1을 주고 경과된 시간에 따른 P의 정의다. A에서 흥분 전도의 속도는 2cm/ms다. 자, 흥분 전도가 1회를 얻고 A의 휴지전은 마이너스 70이다. 그 표 나와 있는 게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표 있죠? 지금 저 13번 하고 있어요. 이 표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대부분 이런 그래프로 많이 주는 걸 표로 나타낸 거야. 이 그래프로 나타내져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는 흥분을 받자마자의 그 위치에서 소요시간 그래프, 즉 탈분국, 재분국까지 가는 소요시간 그래프를 그냥 표로 나타내 준 것뿐이야. 흥분을 최초로 받은 이 최초의 그 지점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탈분국 생기고 원래의 재분국이 되돌아갈 때까지 그 시간, 소요시간 그래프를 표로 나타내 준 것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거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냥 표로 나타내 준 것뿐이야. 오케이? 자극을 최초로 받은 이 지점에서는, 그지? 역지사항의 자극을 받자마자 당연히 나트륨이 훅 들어와서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죠? 2ms라는 시간이 흐르면 나트륨이 피크로 많이 들어와서 플러스 30mV까지 전이가 증가한 탈분국 피크 구간이 될 거고, 자극을 준 이 최초의 그 시간에서부터 약간 1ms가 더 지나면, 즉 3ms쯤이면 칼륨이 많이 유출돼가지고, 그지? 칼륨이 많이 유출돼서 피크의 마이너스 80mV 정도까지 갈 거고, 그래서 시간이 더 흘러서 원래로 되돌아가게 되면 원래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야. 4ms 정도의 시간에. 돼요? 여기가 한 1ms쯤이 마이너스 60일 거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그래프에서 흥분 소요시간 그래프. 그죠? 눈이 따가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플러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이게 그냥 기본적인 최초로 자극을 받자마자 이 지점에서 늘 공통적으로 생기는 흥분 소요시간 그래프야. 오케이? 그런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자, 자극을 여기다 줬어. P 지점에. 그죠? 뉴런이 있고. 근데 뉴런들마다 여기가 지름이 더 넓을지 아니면 뉴런의 지름이 더 좁을지에 따라서 뉴런이 전형적으로 가지는 뉴런들 하나하나에 뭐가 있어? 전도 속도가 다 다르다고. 지름이 넓으면 전도 속도가 더 빠를 거고, 지름이 좁으면 전도 속도가 더 느릴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뉴런의 전도 속도를 줬어. 이 뉴런은 얼마?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즉 2cm를 가는데 1ms가 걸린대. ms당 2cm. 이게 지금 속도잖아. V는 T분의 S니까. 그지?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항상 이 1ms당 이 정도의 거리를 가는 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지금 저는 단위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이 나와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쫄지 마. 쫄 거 없어. 그냥 한 줄식으로 한번 접근해볼게, 그러면. 근데 여기서 P에서부터 D1, D2, D3가 4, 6, 8, 2cm씩 차이가 있대. D1, D2, D3가 4cm, 6cm, 8cm 이만큼의 거리의 차이를 갖고 있대. 4cm, 6cm, 8cm, D1, D2, D3 이렇게. 그죠? 그랬었을 때, 자, 물어봤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를 물어봤어요? P의 흥분이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물어봤어요. P에 있는 흥분이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풀죠? 그냥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자, 최초로 자극을 받자마자의 이 지점은, 그지? 자극을 최초로 P 지점에서 줬어? 그죠? 받자마자의 지점은 정해져 있는 이 그래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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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들어왔던 이 나트륨이, 우리 생각해보자고. 들어왔던 이 나트륨이, 그지? 이 떨어진 거리만큼을 삐지 가서, 야, 나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너도 들어올래? 해서 여기 최초로 다시 탈분국 일어나는 여기의 시간이 얼마냐, 그걸 물어본 거라고. 그죠? 그거는 뭐로 구할 수 있어? 그냥 이 속도로 구할 수 있다고. 저 속도로. 그죠?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떨어져 있잖아. 얼마가? 4cm 떨어져 있잖아? 네. 그지? 그럼 T로 봤지, T. 네. T는 V분의 S 아니야? 네. 맞지? 네, 걸린 시간 물어봤잖아, T. 네. 여기 있던 자극이 여기까지 가서, 여기 들어왔던 나트륨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너도 들어올래? 그걸 할 시간. 도착해서 이 분국을 이어갈, 이 흥분이 전도돼볼래, 소요돼볼래라고 하는 걸 터치해줄 그 시간이 얼마 걸리겠냐고. 2ms. 그지? 그러면, 그치, 2ms죠. 왜? 속도가 2cm/ms의 속도인데 거리가 얼마야? 4cm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 2mm. 그치, 2ms. 2ms 만에 여기 있던 자극이 여기에 가서, 야, 너도 들어와 볼래? 라고 한다고요.
너도 들어와 볼래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던 자극, 여기다 최초로 자극을 줬어. 여기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D2 구간에 얼마 걸리겠어? 당연히 3ms. 그죠? 여기서 최초로 자극을 줬어. 그지? 자극을 최초로 줬는데 여기서부터 8cm 떨어져 있어. 그럼 얼마 걸리겠어? 4ms. 그죠? 우리 그냥 산수야. 언제 했던? 여러분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중2 때 했던. 걸린 시간이야. 거기까지 가야 돼. 그지?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생기냐? 2번 같은 문제. 그러면 거기 여러분 책 거기 있는 이 13번 문제, 2번 같은 유형의 문제, 2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 다문의 거의 메인 기본 개념 문제야. 오케이? 그러면 6ms일 때 6ms 여기 있는 이 6ms는 시간이야. 자극을 여기다 주고, 자 칠판 봐봐. 머리 굴리지 말고. 자극을 여기다 최초로 줬어. 여기다 주고 6ms라는 시간이 지나고 났었을 때 서로 다른 위치를 나눠봤어. 똑같이 6ms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좀 더 가까운 거리, 먼 거리, 더 먼 거리에 서로 다른 거리 지점을 동일하게 6ms 때 세 개의 위치를 다 내부로 딱 잘라서 내부의 막전이가 어떻게 되어 있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쪼개서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자극은 여기다 최초로 줬잖아. 그치? 자극을 여기다 최초로 줬는데, 자, 저 시간, 6ms라는 시간을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자극은 여기다 줬고,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자극 최초 부위에서부터 특정 위치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고, 이 나트륨 이온이 가는데 걸린 시간을 방금 이런 방법으로 계산했잖아. 그지? 예, 가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도착해서, 야 나 이제 여기 어떻게 탈분석 한번 해볼까 하고 왔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만큼 이 그래프대로 진행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나 지금 들어왔거든? 시간의 흐름은 똑같이 흘러가잖아. 6ms라는 시간 똑같이 흘러가잖아. 네. 자극을 준 최초 지점의 여기 위치는, 자극을 최초 받자마자 이 그래프대로 그대로 진행해서 여기 이 위치는 이미 2ms 시간이 지나면 탈분국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3ms, 4ms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자극이 전도가 돼서 4ms 이후에는 그 다음 끝나. 5ms도 6ms도 계속 그냥 그대로 이 위치는 분극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한 번이 전도가 돼서 끝났으니까. 자극을 준 최초 지점은. 너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 맞아? 맞지? 자극을 준 최초 지점은 자극을 받자마자 저 특정 위치로 갈 필요가 없잖아. 자극을 받자마자 저 그래프대로만 바로 진행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어떤 위치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들어왔던 나트륨이 그 특정 위치까지 나름의 각각의 뉴런들의 전도 속도대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잖아. 전기 저항을 해치면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잖아. 가서 도착하고 그 나머지 시간만큼을 이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가서 나머지 시간만큼을 이 그래프대로만 진행하는 거고, 간 다음에 나름의 이 속도대로 간 다음에 나머지 시간만큼 이 그래프대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나 거기 문제에서 D3의 막전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 6ms의 자극은 여기다 줬지만 6ms가 지난 다음에 여기 D3에서의 내부 막전위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어. 그지? 그러면 이 공식대로, 자 어떻게 왜 6ms라는 시간을 나눠? 어떻게 나눠?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 D3까지 일단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네. 얼마 걸려? 얘의 속도가 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가는데 걸린 시간 t는 v분의 s니까 흥분의 전도 속도 분의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8cm지. 네. 그지? 그러니까 얼마씩 걸려? 4mm 걸려. 4ms 걸려. 이제 가는데 4ms 걸려. 야 4ms 걸려가서 나머지 얼마만큼만 저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2ms만. 저 6ms라는 시간이 저만큼 걸려가서 나머지 흥분 소요 시간, 나머지만큼이 흥분 소요 시간이야. 이 그래프의 전형적인 이 그래프의 흥분 소요 시간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이거 진짜 중요해. 기본값이야. 이런 심화 문제 풀 때. 오케이? 그래서 저 도착했어. 4ms 걸려서 막 뭐 나트륨 이온들이 이게 뭐 전기 저항을 헤쳐내고 막 4ms 걸려서 거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띵 하니까 너 이제 딱
이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야. 나머지 시간만큼은. 띵 하니까 얼마만큼? 나머지가 2ms만큼이니까 나트륨이 막 유입돼서 플러스 30ml 되겠네. 2ms라고 하는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사 나트륨이 유입되어서 이제사 탈분구의 정점만큼 들어가 있는 지점인 거니까 저 D3 구간은 얼마의 전위를 갖고 있는 거야? 6ms인데 플러스 30 내부 전위가. 자 그럼 생각해볼까? 똑같은 6ms 때 여기는 저 플러스 30보다 더 낮아요. 많이 갔을까 적게 갔을까? 아, 더 갔어요. 오른쪽 그래프일까 왼쪽 그래프일까? 오른쪽. 오른쪽. 왜? 생각해봐. 거리가 더 가깝지. 작을 준 곳에서부터 거리가 더 가깝지. 그럼 계산해보자. 가까우니까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짧아? 짧아. 계산해도 못 잡지. 가까우니까 속도가 이만큼이고 6cm 떨어져 있어. 속도가 이만큼이고 6cm 떨어져 있어. 가는데 얼마 걸려? 3ms 걸려. 그지? 시간은 똑같아. 측정한 시간은 똑같은데 가는데 3ms 걸려. 그러면 3ms에 걸려가서 나머지 시간만큼 저 그래프대로 더 많이 진행했겠지. 네. 가까우니까. 그래서 3ms 정도로 흥분의 소요시간 그래프대로 진행한 거니까 너는 아마 마이너스 80일 거라고. 그지? 네. 그지? 그럼 너는 어떨까? 가는데 얼마 걸려? 2초. 2ms. 가는데 이 시간, 측정한 시간 6ms는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분의 4니까 2ms 걸려서 띵! 너 이제 시작해. 2ms 만에 갔어, 나트륨이. 여기서 들어왔던 나트륨이 2ms만큼에 갔어. 그럼 나머지 4ms 정도만 저 소요시간 그래프대로 진행했겠지.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진행한 여기는 완전히 다시 분급을 회복한 재분급에 의해서 완전히 한 번 더 흥분 자극 조절을 다 완료한.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70ml 몰트일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처음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게 없고 그냥 이 그래프 형태 하나로만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반대로 봐. 반대로 본다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까운 곳이니까 저 그래프대로 많이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더 적게 진행한 것처럼 판단해서 이것만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자극을 준 시점이 어디게? 라고 물어볼 때 서로 반대로 본다고. 논리가 맞는지 한번 봐볼게.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네. 그지? 항상 자극을 준 곳은 특정 위치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자극을 준 곳은 전혀 이 전형적인 시간대로만 다 진행한다고. 자극을 받자마자 이 지점은 저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대로 다 그냥 풀로 진행. 근데 특정 위치까지 가야지만 되는 거니까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니까 나머지만큼 이 오래 걸려간 시간 뺀 나머지만큼이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 이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훨씬 더 멀리 있는 구간이 더 조금 진행.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더 조금 진행이라고. 가까이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이라고. 이걸 머릿속에 잡아두고 계시면 안 헷갈려. 자, 이런 비슷한 문제 풀어볼게. 여러분, 그래서 답은 현재 1번하고 2번 풀었고 13번에 해당한 1, 2번 풀었고 그런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아이고 숨차다. 그런 비슷한 문제가 99쪽까지는 숙제 해줬니? 99쪽까지 숙제였던 것 같은데 못 풀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7번이거든? 얘들아 99쪽에 7번 한번 손대볼래? 99쪽 7번 손대봐. 99쪽 7번 싫어요. 안 해요. 99쪽 7번 해봐요. 자, 퇴근을 하실 시간과 가까워지니까 일단 숙제는 내줘볼게. 여러분이 이제 최대한 스스로 해보시면 좋아. 98부터 99.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 대비가 끝나고 컴백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흥분 수업 잤으니까 어렵겠지. 전도와 전달 부분에 대한 개념이 끝나가지고 끝나셔야 참고라고 하면 안 돼요. 졸았다라고 하는 거죠. 92부터 99쪽까지는 되어 있으셔야 되고 군수축부터 다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제 시험 대비 끝나면 5월부터. 다음 주요? 안 하죠. 다음 주에는 여기는 이제 자체 학습 시간이고요. 자, 인도 스탑 할 거고요. 자, 7번 마저 풉시다. 7번. 이 개념 꼭 까먹지 말아주세요. 일단 여기서 자극을 어디다 줬는지 너네가 알아맞혀 봐 했죠? 그죠? 알아맞혀 봐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실 건 뭐냐? 일단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어떤 전후좌우 관계로 생각하면 돼. 왜냐면 미리세크를 안 줬잖아. 안 줬으니까 계산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자극을 주고 5ms가 지났을 때의 내부 전위들이 각각 이런데 서로 다른 위치지만 5ms가 지났을 때 내부 전위가 이렇고 여기는 전형적인 흥분 소요시간 그래프야. 여기가 플러스 32 2ms일 때, 그죠? 마이너스 82 3ms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흥분 소요시간 그래프야. 3ms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만약에 자극을 자 여기다 줬어. P, 그지? 줬어. 논리로 생각해보자면 그럼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그죠? 보다 D2랑 D3를 생각해보면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보다 가깝네 D1이 D3보다. 그지? 근데 마이너스 89가 딱 하나거든? 그죠? 마이너스 89가 딱 하나야. 근데 훨씬 더 먼 곳이, 그지?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 특정 5ms를 뽀겨볼게. 임의로. 그러면 거리가 멀면 거기까지 가는데 얘가 흥분 소요 시간이 전도 속도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머니까 훨씬 가는데 0에서 여기 P에서부터 D3까지 가는데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거리가 머니까 더 오래 걸리겠지? 더 오래 걸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ms라고 하자. 그럼 나머지 시간만큼만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대로 진행을 하겠지. 네. 거리가 머니까. 네.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5ms를 자 여기 D2인 구간으로 생각해보자면 이 5ms를 뽀개볼게. P에서부터 D2까지. 그럼 거리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가깝잖아. D3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하면 D2가 더 가깝고 여기 자극을 준 곳에부터 훨씬 가깝고 가까우니까 가는데 걸린 시간이 여기보다는 더 적게 걸릴 거라고. 그죠? 여기가 3msec 걸렸다면 이건 if야. if 3msec 걸렸다면 여기는 D2까지니까 훨씬 더 가까운 거리니까 6cm밖에 안 되고 여기는 9cm나 되니까 가는데 걸린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릴 거라고. 2msec. 예를 들자면. 그치? 그러면 나머지 시간만큼은 저 그래프대로 진행할 때 훨씬 더 많이 진행해야 되지. 오른쪽 그래프로. 그죠? 근데 여기 플러스 10인 구간이 어디야? 여기가 플러스 10이면 두 군데 있잖아. 마이너스 80은 딱 하나. 얘네들보다 어찌됐든 얘네들보다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에 있지 않아? 더 많이 진행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훨씬 더 오래 걸린 게 아니라 더 짧게 걸려서 얘가 더 많이 진행한 거지. 그치? 네. 여기 거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려서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흥분 소요 시간 이 특정 시간 미리세컨은 가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잖아. 흥분 소요 시간. 저 그래프들을 진행하는 게 흥분 소요 시간. 이걸 꼭 기억해. 공식이야, 공식. 이건 공식이야. 이렇게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여기가 오래 걸려. 여기가 짧아. 오케이? 거리가 가까우면 얘가 짧아. 얘가 더 길어. 그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다 만약 자극을 줬다라고 하자. 그지? 그러면 가까워. 그러니까 빨리 가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짧게 걸려. 가까우니까. 흥분 소요 시간이 길어요. 얘가 그냥 분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서 끝난 것까지가 마이너스 70이야. 마이너스 70은 여기도 있겠지만 아직 안 간 분국도 있겠지만 한 번 자극을 다 완료해서 끝나버린 것도 있다고요. 마이너스 70은. 한 번 끝난 거야 여기는. 이미 전도해주고 끝난 거야. 여기다 자극을 준 게 맞아.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거리가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더 오래 걸리고 조금만 진행한 거고 더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진행한 거고 더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여기 진행할 거라고 아마 여기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극은 여기 Q에다 줬어. 이 지점이야. 이걸 찾아내야 돼. 이 눈을 가지셔야 돼.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자극을 준 게 P가 아니고요. 그죠? Q고요. 그러면 흥분 전도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이 값이 나와 있잖아. 여기가 Q일게 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죠? 5ms인데, 그지?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흥분 소요 시간이 얼마 걸린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도착해서 3ms를 진행했으니까 저게 2ms 걸려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Q에서부터 D3까지. 마이너스 80은 정확히 좌표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흥분 전도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어. 거기까지 가는데 3cm, 6cm 거리까지 가는데 얼마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걸린 소요 시간이 2ms가 나와야 되잖아. 얼마야 돼 여기가? 3cm/ms의 속도여야지 3분의 6이어야 2ms가 나오잖아.
그치? 3cm/ms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3분의 6에서 2가 나오겠잖아. 그래서 니은도 맞아. 디귿도 자극구 3ms일 때 그러면 이제 시간만 바뀐 거야. 3ms 위치는 똑같아. Q 지점이 똑같을 거고 3ms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D3에서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3ms일 때 D3에서 가는데 걸린 시간 3분의 6이니까 똑같이 3ms. 3분의 6이니까 얼마냐? 2ms네. 그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그지? 속도 계산했잖아. 너의 흥분이 전도되는 뉴런의 속도는 이만큼이고 동일한 거리인데 6cm 거리니까 가는데 2ms 걸려. 도착해서 내가 측정한 시간을 여기다 자극 주고 3ms 때 측정했다면 이제 1ms 진행한 거 아니야? 흥분 소요 시간 그대로. 그럼 2구가 나왔냐? 2구가? 이 정도? 이제 막 나트륨이 유입되고 있을 때네. 거의 1ms는 마이너스 60mV로 많이 나와. 맞네요. 이제 탈분 가고 있는 거. 니은 디귿이 답 4번. 고생했고 그래서 98, 99쪽까지 다 완벽히 끝내주셔야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걸 많이 얻어가신 걸 거예요.